네, 안녕하십니까. 중저검정고시 지금 이제 문법 파트에서 오늘은 14강 분사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분사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보시면 제일 중요한 부분은 분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느냐 이거거든요. 어떤 형태냐면 분사는 동사에다가, 분사라고 하는 것은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꼴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같이 공부를 했던 동명사와 똑같은 형태이죠. 동명사도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형태인데요. 둘 다 동사에 ing가 붙게 되면 다른 품사로 파생이 됩니다. 자, 오늘 배우실 분사 같은 경우는 동사에 ing가 붙어서 뭐가 되느냐? 중요한 건 뭐냐면 품사는 형용사가 됩니다.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를 수식해 주잖아요. 그래서 분사라고 하는 것도 원래 동사였다가 동사에 ing가 붙음으로 인해서 품사가 뭘로 바뀐다? 형용사로 바뀝니다. 그래서 형용사처럼 당연히 명사를 수식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분사라고 하는 것은 결론은 뭐다? 형용사다. 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동사 원형에 ing 붙은 꼴인데, 네. 현재 분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것을 현재 분사라고 하고요. 진행과 능동의 의미가 있습니다. 직접 무엇 하는 것과 현재 무엇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의 ing고요. 동사 원형에 ed가 붙게 되면 과거 분사라고 합니다. 둘 다 분사이기 때문에 품사는 형용사인데요. ing가 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진행과 능동의 의미라면 ed가 붙은 경우는 과거 분사로서 네, 완료와 수동의 의미입니다. 직접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을 당하거나 끝났다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동사 원형에 ed가 붙은 꼴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분사의 종류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텐데요. 교재는 270페이지고요. 분사의 종류는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현재 분사부터 보시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꼴이고요. 네, 예문 보실게요. It is an interesting book. interesting이라고 ing가 붙어서 interesting이라는 단어가 뭘 꾸며주죠? 뒤에 있는 book을 꾸며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흥미로운 책이다 라고 해서 뭐뭐하는 이라고 하는 능동적 의미, 흥미로운 책 이렇게 되고요. 다음 예문은 He is walking. 많이 아시겠지만 비동사 다음에 ing를 써서 뭐라고 표현해요? 네, 진행형을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뭐뭐 하고 있다. 진행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walking, 걷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과거 분사는요. 동사 원형에 ed가 붙은 꼴이 되는데요. 예문 보시면 the door, 그 문은 is closed. 닫혀져 있는 상태다. 문이 혼자 문을 닫을 수는 없겠죠. 그래서 누군가 사람이나 기타 다른 어떤 그런 생물체에 의해서 문이 닫혀져 있는 상태이다 라고 해서 close라는 동사에 ed를 붙여서 closed. 그래서 수동의 의미, 뭐뭐 되어진이라는 의미입니다. 혼자 뭘 능동적으로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문은 닫혀져 있다. 자, 밑에 예문은요. He has finished. has plus pp 하면 완료의 의미죠. 완료의 시제인데요. The work. 그는 그 일을 has finished. 끝냈다. 그래서 완료의 뭐뭐 된 이라는 의미가 과거 분사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사의 역할을 한번 볼게요. 분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품사가 중요하죠. 품사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품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이기 때문에 뭘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자, 1번에 있는 예문 보시면 단어가 일단 짧죠. 짧은 단어는 원래 형용사는 형용사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와서 뒤에 있는 명사를 앞에서 꾸며주게 되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boiling water 하면 끓고 있는 물 이렇게 되고요. injured 얘는 능동의 의미지만 뒤에 injured ed가 붙으면 수동의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수동이라서 injured soldiers 하면 부상을 당한 부상 입은 군인들이라고 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2번 예문 보실게요. 2번 예문도 같이 1번과 마찬가지로 명사를 수식해 주는데 분사가 좀 단어가 여러 개로 길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항상 형용사는 명사 앞에 위치하는 게 원칙이지만 단어가 길어지게 되면 영어는 항상 문 뒤에 있는 것이 단어가 길어지면 뒤로 보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living부터 in the country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people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이 형용사 역할을 하는 분사를 뒤로 보냅니다. 뒤로 보내서 뒤에서 수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수식해주는 경우고요. 밑에 예문도 the essay. essay는 essay인데 어떤 essay냐면요. written by Emily. 에밀리에 의해서 쓰여진이라고 수동이죠. 그래서 written이라는 pp를 썼고요. written essay. 그래서 에밀리에 의해서 쓰여진 essay라고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주는 경우입니다. 자, 3번의 예문 보시면 3번과 4번은요. 주격 보어, 즉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로 쓰인 예문입니다. 보실게요. The new car, 새로운 차는 is very amazing. 아주 amazing, 놀랍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의미로 쓰였네요. 그래서 the new car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amazing입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로 쓰인 현재 분사 보셨고요. 4번은 the man, 그 남자는 looked, 보입니다. 어떻게 보인대요? bored, 지루해 보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the man이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고 있는 과거 분사래요. 지루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5번 보시면요. 5번과 6번은 목적격 보어로 쓰인 경우입니다. 목적격 보어라고 하는 것은 5형식에서 나오는 거죠.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목적 보어는 누구에 대한 보충 설명이에요? 그렇죠. 목적어에 대한 보충 설명이죠. 그래서 목적어의 상태나 목적어의 어떤 그런 관계 등등을 나타내는 것이 목적 보어인데 목적격 보어로 쓰인 ing와 ed를 한번 살펴볼게요. 5번 I found, 나는 발견했습니다. 무엇을요? The book, 이것이 목적어죠. 책이 어떻다고요? 책이 interesting, 흥미롭다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래서 목적 보어가 목적어에 대한 상태를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요. 흥미로운. 그래서 책이 흥미롭다. 그 책 흥미롭다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사용된 현재 분사고요. 6번 예문은요. He made me. She made me. 그녀는요, 나를 어떠한 상태로 만든다? surprised. 깜짝 놀라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목적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목적 보어로 surprised라고 해서 감정을 나타내는 이러한 surprised 같은 동사는요, 사람에 관련해서 쓰게 되면 꼭 이렇게 과거 분사로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그 분사, 과거 분사로 쓰인 surprised 이렇게 꼭 쓰셔야지만 문장이 제대로 성립이 됩니다. 나를 깜짝 놀라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로 쓰인 분사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자, 270페이지 보실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분사는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ing가 붙은 어떤 현재 분사, 그리고 하나는 ed가 붙은 과거 분사. 그쵸? 그래서 어떨 때 ing를 쓰고 어떨 때 ed를 쓰느냐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꼭 구별하셔야 되는데 먼저 현재 분사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ing가 붙은 경우죠. 네.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가 시험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간단하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 다음에 ing가 붙어야 되느냐, ed가 붙어야 되느냐를 무엇으로 기준을 삼고 외우셔야 되냐면 사람이면 항상 감정을 나타내는 분사는요. 사람이면 뒤에 무엇을 쓴다? ed와 함께 씁니다. 사물이면요. ing와 함께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주어가 사물이면 사물인데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분사화, 즉 형용사화 시켜서 ing를 써야 되느냐 ed를 써야 되느냐 고민이 되실 때는 사물이 주어다. 그러면 무조건 ing. 사람이 주어다. 그럼 무조건 ed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이 분사들이. 이 꾸밈을 받는 명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ed, 꾸밈을 받는 명사가 사물일 경우에는 ing. 그래서 사람일 경우에는
그 다음에 사물일 경우에는 어떻다라고 꼭 구별을 해서 외워주시면 좀 더 수월하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사물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죠? 포인트죠? 사물이기 때문에 ing를 붙인다. 어떠한 경우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분사가 됐을 경우입니다. 볼게요. interesting, 재미있는, worrying, 걱정스러운, 그리고 tire 하면 피곤하게 하다죠. 그래서 tire, 사물이 주어일 경우 혹은 수식을 받는 명사가 사물일 경우에는 ing를 붙이게 되죠. tiring, boring, 지겨운, amazing, exciting, confusing, 그리고 pleasing, 그리고 satisfy 하면 만족시키다거든요. 근데 거기에다 ing 붙여서 satisfying 하면 만족스러운, 그리고 surprising, 놀라운, disappointing, disappoint 하면 실망시키다 라는 동사인데 사물과 관련해서 쓸 경우에는 ing를 붙여야 되죠. 그래서 disappointing 이라고 하면 실망스러운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과거 분사일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뭐가 중요하죠? 네, 사람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에 꼭 별표를 쳐주시고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일 경우에는 분사일 때, 분사를 만들 때 사람과 연관되어 있으면 무엇을 쓴다? 그렇죠. ed, 과거 분사를 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ed로 바꾼 거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interested, worried, tired, bored, amazed, excited 등등과 같이 정리하셔야 될 점은 사람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ed로 꼭 쓰셔야 되고 사물과 관련 있는 경우 주어가 사물이거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사물일 경우에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를 분사로 쓸 때는 꼭 ing를 써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구별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통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교재는 271페이지고요. 밑줄 친 부분이 바르지 못한 것을 네 가지 중에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1번 먼저 보시면요. 일단 주어가 뭐죠? we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주어가. 우리는 보았습니다. 동사고요. 뭐를? many interesting places. 선생님 사람이 주어면 뒤에 ed를 써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interesting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수식해주고 있나요? 그렇죠. 포인트는 이것이죠. places. 장소들이라는 사물이죠. 그래서 사물을 수식해주고 있으므로 흥미롭게 하다라고 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사물이 포인트죠. 그죠? 여기서는. 그래서 흥미로운이라고 하는 ing를 붙여야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흥미로운 장소들을 많이 보았다. 언제요? During the holiday. 그 휴일 동안에 흥미로운 장소들을 많이 봤다. 그래서 1번은 네, 적절하게 쓰였네요. 자, 2번 보실게요. 영어에서 there is, there are 라고 하면 무엇이 있단데 비동사가 were라고 쓰였으니까 무엇이 있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뭐가 있었대요? A lot of, 많은 fallen leaves. leaves라고 하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있죠. leaves는 나뭇잎이라고 하는 뜻이니까 무슨 사물이 되겠죠? 그래서 사물을 수식해주는 것은 무엇이다? 네. 또 사람 혹은 사물, 봤더니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능동이냐 수동이냐를 보셔야 되는데 나뭇잎이 혼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수동의 의미인 과거분사 fallen 제대로 썼습니다. 떨어져 있는 잎들, 즉 낙엽이라고 하죠. 낙엽들이 많이 있었다. 어디예요? On the street. 길거리에는 가을이었나 봐요. 떨어진 낙엽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알맞게 썼고요. 3번 보실게요. He was surprising. surprise,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주의하셔야 된다고 했죠. 어떨 경우에? 네, 주어가 지금 보니까 주어가 사람이네요. 사람일 경우에는 뭘 쓰셔야 된다고요? 그렇죠. ed를 쓰셔야 되죠. 그래서 surprising이 아니라 surprised라고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3번이 일단 정답이 되겠고요. 그는 그 뉴스에 놀랐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많이 외우시냐면 이렇게 좀 수거로 많이 외우세요.
be surprised at 이라고 하면 어디에 놀라다라는 수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수거가 되겠습니다. 주어가 사람이므로 누군가가 무엇에 대해서 놀라다이기 때문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의 경우에는 뭘 쓰셔야 된다고요? 네, 사람 주어면 ed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4번 보실게요. The result. 그 결과는요. 결과가 일단 주어가 사물이 되겠죠. 그리고 disappoint라고 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가 쓰였는데 사물이 주어이므로 무엇 쓰셔야 돼요? 그렇죠. ing 쓰셔야 되죠. 그 결과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네,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구별해서 습득을 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 번 이해를 먼저 하신 다음에 정리를 통해서 문제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분사 구문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분사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거지만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분사를 이 동사 플러스 ing인 무엇을? 분사를 이용해서 부사절, 원래는 절이라고 하면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을 절이라고 하거든요.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을 어떻게? 간단하게 고친 거예요. 그래서 즉 주어 동사를 뭘로? 구로 고친다. 구. 절을 구로 고친다라는 말은 주어 동사가 있는 애를 어떻게 해요? 주어 동사가 없는 것으로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되게 많이 간단해지겠죠. 그래서 분사 구문으로 고치는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분사 구문을 만드는 법은요. 첫 번째, 주어 동사가 있는 것을 없게끔 고치는 거기 때문에 주어 동사에서 연결되어 있는 접속사를 첫 번째 없애줍니다. 왜요? 주어 동사가 필요 없기 때문에 접속사 또한 필요가 없겠죠. 접속사는 주어 동사, 주어 동사인 문장끼리를 연결해 주는 걸 접속사라고 하거든요. 근데 뒤에는 주어 동사가 없을 예정이니까 접속사가 필요가 없겠죠. 문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접속사를 없애줍니다. 두 번째는 주어 동사가 필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뭐를 없애요? 주어를 없앱니다. 두 번째, 첫 번째 접속사를 없애고요. 두 번째 필요 없는 주어를 없앱니다. 이때 주어는요. 어떨 경우에 없앨 수 있냐면 주어, 여기 있는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가 그러니까 즉 앞에 있는 주어와 뒤에 있는 주어가 같을 경우에는 없앨 수 있어요. 왜? 쓰지 않아도 앞에 주어가 한번 나와 있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상관없다라는 개념으로 똑같을 경우에만 없애주고요. 만약 다르다면 꼭 써주셔야 되겠죠. 자, 세 번째는요. 동사를 뭘 고쳐요? ing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 동사를 뭘로 바꿔줘요? 이 동사를 어떤 형태로? ing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바로 분사 구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분사 구문의 부정은요. 모든 준동사, 투부정사도 마찬가지였고요. 동명사도 마찬가지였고 동사에서 뭐가 더 붙어서 다른 형태로 파생되는 것, 다른 품사로 파생되는 것들은 다 준동사라고 하죠. 그 마지막이 바로 분사인데요. 준동사의 부정은 모두 준동사 앞에 not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도 not 투부정사 이렇게 쓰죠. 동명사도 동명사 앞에 not을 쓰는 것처럼 분사도 분사 앞에 부정어구인 not을 써서 분사 구문을 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론적으로 한번 살펴보셨고요. 분사 구문을 고치는 과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교재는 272페이지입니다. 자, 보세요. 위에 접속사, 즉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고 있는 접속사예요. 주어 동사가 있죠. 여기도 주어 동사가 있고요. 그는 피곤했기 때문에 라는 것을 뭘로 바꾸느냐? 주어 동사가 없는 그냥 동사 ing, 즉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는 피곤했기 때문에 일찍 떠났다라는 문장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이 주절, 주된 것, 그가 일찍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두고요. 앞에 접속사와 주어 동사가 있는 요 구문, 즉 부사절을 바꾸게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뭘 없애요? 접속사를 없애죠. 두 번째는 주어를 확인해 봅니다. 부사절의 주어도 he고요.
주절의 주어도 he 똑같기 때문에 없앨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was tired이 남는데 비동사 원형이 be이기 때문에 be에다가 ing를 붙이게 되죠. 여기서 being tired 이렇게 되는데 한 가지 또 주의하셔야 될 점은 being이라고 하는 것은 생략이 가능해요. 그러면 being을 빼면 tired 이렇게 간단하게 고치는 것을 분사 구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선생님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앞뒤 문맥을 보시고요. 이유인지 어떤 뭐 양보인지 뭐뭐 하더라도 라는 의미인지 뭐 어떤 시간인지를 보시고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피곤했다. 그는 일찍 떠났다 라는 의미니까 피곤했기 때문에 그는 일찍 떠났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보실게요. 접속사를 먼저 없앤다. it 여기 앞에 지금 부사절의 주어는 it이고요. 뒤에 주절은 we예요. 그러면 it을 생략할 수 있을까요? 생략할 수 없겠죠. 그래서 it은 어떻게? 써줍니다. 자, 요 동사에다가 뭘 붙여요? ing를 붙이니까 being의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it being a fine day. 좋은 날이었기 때문에 we went out for a walk. 우리는 산책하러 나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사절을 뭘로? 분사 구문으로 바꾼 경우네요. 자, 밑에 보실게요. 첫 번째 뭘 없앤다? 접속사를 없앤다. 그리고 주어를 비교해 봅니다. 같으면 생략하고 같지 않으면 그대로 써주죠. 자, 주어가 I이고요. 뒤에 주어가 I니까 똑같으니까 생략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 보시면 don't라고 되어 있으니까 부정어구죠. 그래서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not이라고 써주시고요. 뒤에 have 동사에 뭘 붙여요? ing를 붙여서 not having a car. 차가 없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can't drive. 운전할 수가 없었다. 드라이브는 운전하다지만 운전해서 데려다 주다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him, 그를 어디에 데려다 줄 수 없었다? to the airport. 공항에 데려다 줄 수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분사구문 직접 한번 고쳐볼게요. 자, 273페이지고요. 밑줄친 부분을 분사 구문으로 고치시오. 그러면 첫 번째 뭘 없앤다? 접속사를 없앤다. 두 번째 주어를 확인해보고 주어가 어떨 경우? 같을 경우. 그쵸? 주어가 같을 경우를 없앤다. 세 번째 동사를 무슨 형태로 고친다? 동사를 뒤에 ing 형태인 분사로 고친다. 이렇게 세 가지 형태죠. 한번 보실게요. 첫 번째 뭘 없앤다? 접속사를 없앤다. 자, 주어를 확인해 보시니까 주어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there이에요. 뒤에는요? I예요. 똑같나요? 아니죠. 다를 때는 어떻게 써주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there이라고 써주시고요. 그 다음 뭐요? 동사에다가 뭘 붙인다? ing를 붙인다. 그래서 원형의 형태인 be에다가 ing를 붙여서 there being. 나머지 그대로 써주십니다. hope. 이렇게 써주시면 희망이 있기 때문에 나는 never, 절대로 give up,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접속사를 먼저 없애고요. 주어가 다를 경우에는 there이라고 써주셔야 되겠죠. 자, 3번 문제 보실게요. 첫 번째 뭘 없앤다? 접속사를 없앤다. 그 다음 주어를 확인해 볼게요. 앞에는 she고요. 뒤에도 똑같이 she네요. 그러면 주어 같을 경우 없앨 수 있죠. 그리고 부정어구가 왔을 경우에 뭘 쓰십니다? 그렇죠. not을 쓰시면 되죠. not. 그 다음 know라는 동사에 뭘 붙여요? ing를 붙이죠. knowing, not knowing. 그 다음 똑같이 써주시면 돼요. 남는 것을. what to say. 무엇을 말해야 할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녀는 remained silent. silent 하면 침묵하는, 조용한,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것을 silent라고 하거든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에 그녀는 침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은 분사의 앞에 부정은 not을 붙여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 많이 연습을 통해서 해보시면 감이 좀 오실 거예요. 네,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분사 구문을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뭘 없앤다?
접속사. 그 다음 주어가 같으면 없애고 다르면 써준다. 그 다음 동사는 무슨 형태로 바꾼다? 동사에 ing를 붙여서 바꿔준다. 요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뷰 한번 보실게요. 교재는 274페이지부터 278페이지에 있는 리뷰 테스트 중에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과 바꿔 쓸 수 있는 것은 자, 타이푼이라고 하면 태풍이죠. 태풍은 뭐라고 불리는 태풍이요? named Sarah. 사라라고 불리는 태풍, 그쵸? 태풍은 hit, 강타했습니다. 어디를요? China, 중국을 강타했대요. While, 뭐 하면서? It killed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사라라고 하는 그 태풍이 중국을 강타했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뒤에 있는 여기 밑줄 쳐 있는 부분을 뭘로 바꾸면 될까요? 네, 분사 구문으로 바꾸면 되죠. 그럼 첫 번째 뭘 없앤다? 그렇죠. 접속사를 없애죠. 그래서 접속사를 없애주고요. 주어를 보실게요. it은 앞에 나온 주어 typhoon을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주어이니까 없앨 수 있겠죠. 그리고 killed라고 하는 동사에 뭘 붙여요? 네, 원형에 ing를 붙이고 나머지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네, 1번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타이푼, 사라라고 하는 타이푼, 태풍은 중국을 강타했다라는 예문입니다. 자, 3번 문제 보실게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인데요. 일단 ing를 써야 되는지 혹은 ed를 써야 되는지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네,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였죠?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뭘로 구별하신다? 사람과 관련했을 때, 즉 주어가 사람일 경우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사람일 경우에는 뭘로 쓰신다고요? ed로 쓰셔야 되고요. 사물, 주어가 사물이거나 수식을 받는 명사가 사물일 경우에는 ing를 써야 된다. 어떨 경우에?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일 경우에. 자, 요걸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1번 amaze라고 하면 놀라다 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이므로 네, 이 원칙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it's amazing. 그것은 놀랍다 라는 뜻인데요. it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가주어라는 거예요. 왜? 네, 주어가 너무 길 경우에는 가짜인 it을 내세우고 진짜 주어는 어디로 보내요? 문장 맨 뒤로 보내죠. 그래서 that이야. 즉 그가 의사가 됐다라는 것, 요것이 바로 진주어입니다. 그러면 그가 의사가 됐다라는 것이라는 것이 사람인가요? 아니죠. 어떠한 사실이니까 사물이 되겠죠. 그것은 놀랍다이기 때문에 1번은 사물이므로 네, amazing이라고 잘 썼네요. 자, 2번 보실게요. It is an exciting movie. movie를 뭐가 꾸며줘요? exciting이 꾸며주죠. movie가 사물이니까 감정을 나타내는 excite라는 것이 사물인 movie를 꾸며주기 때문에 어떻게? exciting, ing로 잘 썼습니다. 그것은 흥미로운 영화이다. 뭐에 관한? about adventure, 모험에 관한 흥미로운 영화이다. 3번 My mom, 엄마가요 looked, 보입니다. 어떻게 보인대요? 엄마가 주어 사람이죠. 그리고 bore이라고 하는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이니까 주어가 사람일 경우에는 뭘 써야 된다? 그렇죠. ed를 써야 되죠. 그래서 bored라고 잘 썼죠. 엄마가 좀 지루해 보입니다. With the conversation, 어디에서요? 그 대화에서 좀 지루해 보인대요. 자, 4번 He was so disappointing 이라고 썼는데요. 주어가 he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disappointing이 아닌 disappointed, ed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너무 실망을 했다. 뭘 해서요? To hear the news. 그 뉴스를 들어서 너무 실망스러웠다라는 예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감정을 나타내는 동사는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사람과 관련해서 쓸 때는 ed, 사물과 관련했을 때는 ing를 써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7번. 자, 밑줄 친 부분이 쓰임이 나머지와 다른 것을 고르는 문제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다 형태는 어떻게 생겼나요? 동사에 ing가 붙은 형태이죠. 자, 영어에서 동사에 ing가 붙은 경우
동사에 ing가 붙은 경우는 영어에서 첫 번째 동명사, 두 번째 분사 이렇게 있죠. 자,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동명사는 품사가 명사예요. 명사라고 하는 것은 주어, 보어, 목적어 자리에 쓰이죠.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ing이냐? 분사는 뭐죠? 분사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의 역할은 뭐예요? 명사를 수식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ing가 명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 혹은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구별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래서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이지만 네, 여러분들 충분히 학습을 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네,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They give up. 동사가 gave up이네요. 주어가 그들이고요. 동사가 gave up. 포기했다. 그들은 포기했다. 무엇을요? 목적어 자리에 ing가 쓰였죠. Listening to music. 음악 듣는 것을 포기했다. 너무 시끄럽다고 막 민원이 들어왔나 봐요. 그래서 음악 듣는 것을 포기했다. 그만뒀다라는 뜻인데 목적어 자리에 쓰였으므로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한 거예요? 명사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1번은 이 ing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보실게요. He came to me. 그는 나에게 왔어요. Calling my name. 내 이름을 어떻게 하면서? 부르면서. 그래서 ing 여기서는 현재 분사로 쓰인 거죠. 뭐뭐 하면서. 그래서 현재 분사는 뭘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죠. 내 이름을 부르면서. 자, 3번. My brother. 내 동생은요, 앉아 있었대요. 뭐 하면서? Reading a book.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이 마찬가지 3번도 현재 분사로 쓰인 ing고요. 4번 보실게요. Do you know the girl? 너 혹시 그 소녀를 알고 있니? 근데 그 소녀를 꾸며주는 것이 뭐예요? 뒤에 나와 있는 talking to John. 존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 소녀를 알고 있니? 그래서 ing를 이끄는 것이 뭘 수식해주죠? 명사를 앞에 있는 the girl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talking도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무엇이다? 네, 현재 분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3번, 4번은 현재 분사이지만 1번만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는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14강에서 분사는요, 제일 중요한 것이 네, 바로 품사가 형용사이다입니다. 그래서 동사에 동사에 ing가 붙어서 뭘로 바뀐다? 품사가 형용사로 바뀌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저랑 같이 함께 보신 분사 구문으로 만드는 법, 접속사를 없애고 주어가 같을 경우에는 없애주고요. 다를 경우에는 써주고 동사를 ing의 형태로 바꿔주면 분사 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 네,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사람과 사물로 구분을 해서 ing를 쓰는지 ed를 쓰는지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교재에 있는 내용을 더 살펴보시면서 이해를 먼저 하시고요. 정리를 하신 다음에 문제로 학습을 계속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